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살아보니 빚 없는 게 행복이고 건강한 게 행운입니다. 신용카드도 빚이라 교통비, 식비책 구입할 때 빼놓고 현찰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빚 없는 게 행복이다. 왜 이런 말 쓰는 걸까? 사실 빚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빚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걸까, 대한민국에? 이게 왜 저런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빚 없는 게 행복이다. 빚 져본 적이 있으니까 저런 말 나오는 거예요. 빚 져본 적이 있으니까. 빚 져가지고 빚 때문에 고통받아 본 적이 있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갚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빚 때문에 압박도 많이 받고 정말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빚을 다 갚고 난 이제 해방되니까 자유의 몸이 되니까 이제 와서 행복이 뭔지 아는구나. 이거죠, 이게. 빚 없을 때 모르다가 빚 져보니까 얼마나 이게 고생길인지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를 몸에서 체험하다 보니까 아는 거죠. 이런 말을 사실 대한민국에 많이 쓰죠. 빚 없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 얼마나 빚진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빚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빚 못 갚은 사람들이 많으면, 빚 못 갚아서 추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원래 일반 사람 빚 없게 살아야 정상이거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내가 벌이가 안 되면, 버는 돈이 적으면 애초에 빚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 어떤 식으로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람들은 벌이가 안 좋은데 빚까지 진 사람들이 많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이야. 왜냐, 빚을 갚으려면 당연히 벌이가 좋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버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인간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 깜냥을 알고 살아야 된다. 요즘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벌이가 안 좋으면 신용카드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벌이가 안 좋은 사람이 신용카드로 쓰고 그걸 감당 못하다 보니까 자꾸 카드 빚이 늘어나고. 그렇죠, 조 인간님. 그리고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적으면 뭔가 이것저것 많이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데,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생활이 부족해서 마통을 쓴다거나, 근데 그 마통이 못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의 처지를 알고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는 거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삶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애초에 보통 사람들은 많이 벌지 못하니까 많은 빚을 갚을 만한 능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초에 뭔가 빚져가지고 할 생각하면 안 돼. 빚져가지고. 일반 사람이 빚 안 지려면요, 그냥 일하고 적게 쓰면 됩니다. 적게. 욕심 안 부리고 살면 돼. 근데 일반 사람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요즘에. 요즘 보면 사람들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차를 끌 만한 어떤 벌이나 뭐하는 돈이 없어. 그럼 차 끌면 안 돼.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일단 차를 지르고 보자. 지르고 나서 뭐 몰면서 매달 나가는 돈 할부로 어떻게 뭐 나가는 거? 그냥 뭐 월급 나오는 걸 어떻게 충당해보자. 이런 마인드야. 여자분들도 이제 보면 여행 같은 것도 뭐 내가 돈을 모아놓고 일 할 거 다 하고 휴가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일 때려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 갔다 오자. 근데 돈이 없네? 그럼 현금 수입 받아가 그 돈으로 갔다 와야겠네? 그럼 나 그 돈 어떻게 갚지? 에이 괜찮아. 일단 여행부터 가자. 여행 갈 땐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갔다 오고 나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인드예요. 일을 벌려놓고 아몰랑 마인드. 이게 다 큰 성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야. 다 큰 성인이. 아니 요즘 애들도 그런 행동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만 성인이지 성인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성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은 그런 거야. 자신이 한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어떤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잘못했을 경우 그 뒷감당도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당해야죠. 근데 왜 감당 못하는 거야? 자기들 입 벌려놓고 왜 나몰라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 예전보다 너무 많죠, 이게. 예전에도 많았지만. 근데 막상 나중에 빚 때문에 고통받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빚 때문에 압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이 고난 연속인지 몰라. 근데 그걸 나이 먹고 나서 알게 돼요. 젊을 때 모르다가. 젊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고 이제 그 뒤없이 살고 잘 모르다가 나이 먹고 내가 모은 거 없고 대출 받아서 못 갚게 되고 그때 가서 알게 돼요. 근데 나이 먹고 알게 되는 것만큼 정말 처량한 게 없습니다. 왜냐? 나이 먹으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줄어듭니다. 그럼 계속 이 빚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죠, 이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 빚이 한 5천만 원 있는 거하고 나이 먹어 빚이 5천만 원인 거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젊을 때는 체력이 좋으니까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투자 수익자 일하면서 갚아 나가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먹고는 몸이 안 따라져, 이게. 뭐 남자들이 뭐 작정 일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일하다가 다치거든요. 다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든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일을 써주는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나이 먹어 빚지고 이제 형편이 안 좋은 건 정말 결이 달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빚 없게 사는 건 당연한가, 빚 없게 사는 거는. 근데 보통 빚 있는 분들이 건강까지 안 좋아요. 사람이 뭔가 궁지에 몰리면 건강에 소홀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빚진 사람들 보면 건강하게 삽니까? 건강하게 못 살아요. 대부분 폐인처럼 삽니다. 인생이 막 꼬이고 압박받고 하다 보니까 맨날 자책하고 술, 담배 달고 살아요. 밥도 제때 안 먹어. 제가 살면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살고 건강 챙기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보다 이번 생은 끝났어. 아, 뭐하러 힘들게 살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면서 맨날 술 먹고 맨날 신세 한탄하고 건강 챙기라면 에휴, 나 같은 놈이 건강 챙겨서 뭐합니까? 그냥 뭐 살다가 일찍 죽지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이거 진짜 공감하시죠, 여러분? 여자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나이 먹고 돈 없어 빚 있으면 뭐 같은 사람 뭐 시집도 못 가는데 열심히 살아도 뭐예요? 오래 살면 뭐 돈은 돈대로 드는데 누가 챙겨줍니까? 나 같은 사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건강 더 나빠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건강도 못 지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보통 나이 먹고 돈 없는 분들 보면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의지 같은 게 안 보여. 의지 같은 게. 악착같이 살겠다.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 나는 하고 싶은 게 많다. 뭐 이루고 싶은 게 많다. 그런 어떤 열정적인 모습보다는 아, 이번 생은 글렀어. 이제 와서 뭐 달라지기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페인점 살다가 뭐 가는 거지 뭐. 보통 이렇게 좀 답 없는 마인드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고 빚이 있는 삶을 피하셔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이 먹고 빚 때문에 압박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갈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끼며 살아도 빚이 지는 이유가 대부분 주거 문제일 듯. 저도 대출은 주고도 받기 싫어해서 서울 처음 올라와서 자취할 때 곰팡이 나는 반지하에서 시작했죠. 힘들었습니다. 40 넘어가면 이제 건강도 무척 중요합니다. 아프면 경제활동도 못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아끼며 살아도 빚이 지는 이유가 주거 문제. 뭐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 집 때문에 우리 집 사면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터무니없이 대출 받으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서 대출 받으면 사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사람 자꾸 뭐 신축 아니면 이제 어떤 좋은 자리 아파트 막 이런 거 뭐 신도시 같은 아파트 보면서 거기에 이제 그걸로 이제 집값 올라가는 그것만 받아보다 보니 누구야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도한 채무 때문에 이렇게 빚 갚는 것에 좀 힘들어하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거죠, 이게.
아니 뭐 아파트 사는데 뭐 1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정도는. 사실 1억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니까 문제죠, 여러분. 보통 연끌 하시는 분들, 대출 하시는 분들이 보통 4억, 많은 뭐 8억 1억 정도 가니까. 어? 아파트 같은 들어가도 뭐 뒷루 같은 대출로 이제 저금리로 뭐 1억 정도 상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어떤 신도시 아파트 무리해서 가가지고 이 집은 무조건 오른다. 내가 지금 뭐 대출 4억 받고 5억이 들어왔지만 한 8억, 9억까지 집값 올라갈 때 그때 팔고 난 돈 번다. 이런 마인드까지 누가 사는데 많으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대출은 죽어도 받기 싫어해서 서울 처음 올라와서 자취할 때 곰팡이 나는 반지하에서 시작했죠. 힘들었습니다. 아, 반지하. 이분 분명히 신림 아닌 봉천이다. 네, 보니까 보통 서울에 자취하면 대부분 신림 아닌 봉천이야. 예. 서울 반지하면 거기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데도 있긴 한데 대표적인 곳이야. 예. 신림 봉천. 예. 거기 반지하 성지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반지하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산이에요. 산. 산을 깎아서 만든 지역. 예. 관악구 대부분이 산이에요. 산. 관악산. 예. 관악산 반띵 해가지고 한쪽은 신림 한쪽은 봉천이야. 예. 그 관악산도 엄청 크거든요. 엄청 넓고 크단 말이야. 그 산을 깎아서 이 비탈리드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생 많이 했겠네요. 곰팡이 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이분이 왜 반지하 시작했을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능력도 안 되는 자녀 도와주기 위해서 나이든 부모님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담보로 해서 3억에서 5억 정도 해주고 결국 능력 없는 자녀 때문에 그 경매 아파트 넘어가서 쫓겨나는 부모님도 봤어요. 아이고. 자식이 아까니 못해가지고 부모가 또 그걸 떠안나 보네. 40 넘어가면 건강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40 넘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건강관리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결과치가 굉장히 극명하게 벌어져. 근데 보통 보면 돈이 없는 분들이 건강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이게. 아무튼 잘 들으세요. 일단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대출 같은 건 대부분 피하셔야 돼. 뭐 대출 받아서 난 집을 뭐 사겠다. 대출 많이 받아 집 사겠다. 아니면 뭐 대출 받아서 뭐 사업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은 초도 갖지 마세요. 이거 잘못되면 남은 인생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이라도 많이 못 보면 밥이라도 제때 먹고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 그냥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고 다치지 않고 병원비 안 나오고 여러가지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